전주시가 충격로에 100억 원을 들여 차로를 줄이는 마중길 조성을 추진하자 교통체증을 우려한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운동가가 재개발 아파트를 둘러싼 전주시 행정이 미심쩍다며 검찰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고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정읍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을 대체할 새 노선 신설이 추진되지만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 사건이 전현직 교수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70억 원을 들인 전주역 앞 마중길이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전주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격로에 100억 원을 들여 차로를 줄이는 마중길, 이른바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역 앞에 이어 제2의 마중길, 즉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충격로 구간입니다. 충격로 문화거리는 다가교에서 객사 풍패지관, 그리고 병무청 사거리로 이어지는 1.2km 구간입니다. 전주시는 충격로 구간의 인도를 넓히고 차로를 줄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왕복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기존 4m에서 6m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들어갔고 오는 7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또 그 교통 분석도 좀 필요하고. 그러나 전주역 앞 마중길의 사례를 보면 도로를 8차로에서 6차로로 줄인 뒤 교통체증이 심각해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체가 많이 되죠. 예전에는 논수석으로 한번 빠졌는데 지금은 신호를 2-3번 받아야 돼요. 충격로 일대에서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렸는데 매번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통제했었을 때도 이 주위로는 교통난 장난 아니에요. 엄청 복잡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막 차 밀려있고. 이런 충격로에 제2의 마중길이 조성되면 이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서 70억 원을 들인 전주역 마중길은 보행자가 많지 않고 교통체증을 유발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0억 원짜리 충격로 문화거리도 공론화 과정에서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 시민운동가가 재개발 아파트를 둘러싼 전주시 행정이 미심쩍다며 검찰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에 낸 고소장이 기각되자 다시 고발장을 낸 것입니다.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현직 시장이 2차례나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재개발 아파트의 토지 소유주와 시민운동가는 지난해 3월 전주지검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서류를 받는 대상과 날짜가 빠진 토지 사용 승낙서의 법적 효력이 의심되는데 전주시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전주시가 재개발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토지주들이 1심에서 패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제가 뭘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설회사를 도와주는 일종의 간접적 보조행위예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7월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운동가는 전주시의 미심쩍은 건축행정을 바로잡겠다며 이달 중순 검찰에 다시 전주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놓고 사업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도 모자라 전주시장이 2차례나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원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주시가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타입을 위에 놓고 사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은 가끔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밑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민운동가는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의 문제점도 조사한 뒤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준비하기로 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달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정읍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을 대체할 새 노선 신설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해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을 출발해 혁신도시 완주 승강장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외버스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가를 받아 하루 6차례 왕복 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대한관광 리무진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전라북도가 최종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피곤하게 차 끌고 가서 잘 주차하고 이렇게 귀찮게 가야죠. 또 챙길 것도 많고.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기에 대체 노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읍 터미널을 출발해 김제 터미널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전라북도는 이곳 혁신도시 승강장에서 공항행 버스를 탈 수 없게 됨에 따라 혁신도시와 가까운 김제시 용지면에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승강장이 전주나 완주가 아닌 김제여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없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이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소송에서 충분히 이거도 대항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새 노선에 따른 시외버스 운행은 이르면 6월쯤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노선이 폐지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어도 한 달은 운행에 공백이 생깁니다. 연달아 소송에서 지면서 운행 중단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달 11일 동학 농민혁명 기념식에 기념일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시군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고창 농악대와 부안 오케스트라단, 전주 기점놀이단이 공연단으로 참여하고 농민군의 봉기 선언인 고창 무장포고문이 낭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랜 진통 끝에 정읍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 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 사건이 전 현직 교수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 김경감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교수는 물론 낙선한 이남호 전 총장 측에서도 검경 수사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대 정모 교수와 김 전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는 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김모 경감을 만나 당시 후보였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력 후보였던 이남호 당시 총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총장 선거 기간 전북대 교수들을 잇따라 접촉해 경찰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김경감과 다른 관련 교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4명이 공교롭게도 총장 선거 이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2명은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통신 기록이 복구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도 증거를 인멸한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지고 자신이 사건 주동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여러 사람이 전화 휴대폰 깨라고 저는 안 깼는데 왜냐면 제가 왜 깹니까 휴대폰을.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휴대폰 가만히 갖고 있는 저에게 남아있는 기록 가지고 추정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주범처럼 몰아가는 것은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당시 이남호 후보를 지지했던 교수와 기소된 정 교수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증거 인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의 휴대품에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국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지고 있던 피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국내 검역에서 바이러스가 7차례 검출됐다며 국내 반입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한 대학 교수가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도내 한 대학교 시간 강사 A씨가 최근 같은 학과 B 교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마쳤고 학교 측에 A씨와 B 교수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달 초 B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긴급 지원된 구제역 백신 접종비를 횡령한 혐의로 한우협회 완주군 전 지부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완주군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비 2,470만 원을 개인 통장에 따로 챙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희망버스를 타고 출발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전교조 해직 교사의 원직 복직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 발대식이 오늘 진안공고에서 열렸습니다. 진안공고는 지난해 7월 공병운용병과 군 특성화고에 선정됐으며 25명을 선발해 3학년에 지게차와 굴삭기 등 군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군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직후 입대해 전문 기술병으로 근무하며 이후 계속기술부사관으로 근무하거나 전역할 경우 국방부 협약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사생대회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예술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생대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완주 3.5mm, 전주 3, 정읍 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mm가량 더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7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